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JBK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유경제 JBK라는 유튜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본인의 위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위지에서 자꾸 존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두드러져 보여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다 할 것인지 본인만의 철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투자를 하든지 간에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나는 자유인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두 개의 단어의 큰 의미상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면 안 되는 그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지금 한국인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종에 가까운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아이들의 엄마들이 아이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생각을 해보면 위층 사람들은 본인의 집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아래층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래층 사람의 공간을 위층 사람이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과연 남한테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자유인들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자유마을에 자유인 A, B, C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인 A와 B와 C는 처음에는 워낙에 넓은 범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은 본인들의 자유의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A와 B와 C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유인들 A, B, C는 서로 간에 간섭하지 말자는 본인들의 자유 생각에 근거하여 그것을 문서화하였고 그 문서로 남긴 것을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게 살던 자유마을에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더 큰 마을을 이루고 있던 외부 세력이 자유마을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A, B, C는 옆에 마을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인들은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과 우리가 개인으로 갖추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 같은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럼 국가의 운영을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유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생겨난 단체이고 그 이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정치인들이 원래 정치인이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본인들이 뜻하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 우익이냐 좌익이냐
보수냐 진보냐. 지금 한국은 시끄럽습니다. 뭐 내년 대선도 있기야 하지만은 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이나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비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국가는 자본주의 시장을 경제 정책으로 많이 채택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장점은 자유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영향을 넓혀 나가면 경제의 영역도 같이 넓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한계인 듯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보고 정치인들은 말장난을 합니다. 기존 시장을 자유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 시장 안에서만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재화는 똑같이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되는 재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재화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정치인들은 또 말장난을 합니다. 부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재화를 갖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자유인들은 기존 시장이 모자라게 되면 더 큰 미지의 시장을 향해서 혁신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 시장에서만 사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기존 시장에 있는 동물들은 감소하게 되어 서로 간에 충분히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지게 되죠. 이때 자유인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밖에 있는 더 많은 동물을 사냥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기존 시장 안에 있는 나태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야 할 동물을 이미 자유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자유인들의 잘못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규모는 결국 생산과 소비가 더 커지면 당연히 경제의 규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자본, 노동, 토지 중에 과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은 노동과 토지가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본이 들어가야지 공장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나야지 노동이 생기는 거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을 때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보면 노동과 토지는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없으니 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이 자유가 잘 지켜지는 나라에 투자를 해야 자연히 경제가 커가는 과실을 우리도 자연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자본주의 나라인 대표인 미국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도 잘 하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가 아주 바닥이었던 나라가 확장기 때에는 투자를 할 만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커진 다음에는 중국처럼 통제 국가의 상황에서는 결코 혁신적인 어떠한 기업도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자유를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 같은 통제 국가를 원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강요하거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이비키라는 사람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